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숫자 몇 개에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러 본 적 있으시죠? 특히 AST, ALT, -GTP 이 세 가지 항목에 별표가 찍혀 있거나 숫자가 두 자릿수 후반, 세 자릿수로 올라가 있으면 간 수치가 왜 이렇지? 하며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술을 좀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지나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런데 간 수치라는 건 단순한 피로나 음주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고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고 과일이나 음료 같은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간 수치 상승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수치로 먼저 드러나고 그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갔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경고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과일, 특히 과당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과일 속 과당이 어떻게 간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부터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술을 의심합니다. 내가 요즘 술을 좀 많이 마셨나? 술 안 먹는데 왜 간 수치가 높죠? 그런데 지금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의 절반 이상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아예 안 마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술 때문이 아닌 생활 습관과 식사 습관 때문에 생긴 지방간이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서 굉장히 흔하다는 뜻입니다. 지방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 안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입니다. 정상 간세포보다 지방세포가 더 많아지고 간이 부풀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지속되면 만성염증, 섬유화, 심하면 간경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을 간에 몰고 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당, 특히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천연 과당입니다. 과일에 있는 당은 자연당이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일 속 당은 주로 과당 형태인데 이 과당은 우리 몸에서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포도당처럼 근육이나 뇌에서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간이 전담으로 받아 처리해야 하죠. 문제는 이 과당이 많아지면 간이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해 간 안에 쌓아버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해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의 혈당 관리도 함께 어렵게 만듭니다. 즉, 술을 안 마셔도, 밥을 적게 먹어도, 운동을 어느 정도 해도 과일과 음료, 간식류에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간은 계속해서 피곤해지고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한번 숫자로 볼까요? 일반적인 포도 한 송이에는 약 8만 100지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지,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5지의 당이 들어 있고 이 중 대부분이 과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자주 드신다고 하면서 하루 23번씩 이런 과일을 먹고 계셨다면 지금 간이 얼마나 과부하 상태였을지요. 그럼 과당만 조심하면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과일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즙 형태로 마시면 더 빠르게 과당이 흡수되고 식사 전후보다는 공복이나 야간에 먹었을 때 간에 더 부담이 됩니다. 결국 지방간은 술이 아니라 지나친 당 섭취, 특히 과당 중심의 식습관에서 시작되는 생활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이상 중년 남성들 중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 대부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 어떤 과일이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채소 많이 먹어라,
과일 많이 먹어라. 건강하게 살려면 고기보단 채소, 단 음식 대신 과일. 그래서인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거나 간 기능이 약하거나 지방간이 진행 중인 분들에겐 과일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이 단맛은 대부분 과당이라는 성분에서 오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고 에너지로 바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남은 과당은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입니다. 이게 바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게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입에 쏙 들어가고 당도가 높고 달달한 맛에 자꾸 손이 가죠. 그런데 포도 백지에는 약 15지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과당입니다. 한 송이 먹으면 8만 백지의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이죠. 다음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천연 디저트라고 불릴 만큼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개에 약 4045지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GI도 높아서 혈당 급등 인슐린 급분비간 지방 축적의 흐름을 만들기 쉽습니다. 또 많이들 건강하게 여기시는 바나나,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GI 지수가 매우 높고 혈당 반응이 빠르며 과당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운동 전후 아침 공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 기능이 약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린 과일류는 대부분 수분이 빠지면서 당 성분이 농축돼 생과일보다 23배 높은 당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등은 단 몇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과일이 나쁘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섭취하는 양과 빈도, 형태에 있습니다. 과일을 하루 한두 조각 식후에 먹는다면 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사이 간식으로 저녁이나 밤 시간에 주스로 착즙해서 익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섭취하면 간은 계속해서 과당을 처리하느라 쉬지를 못하고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과일은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니 양에 대한 경계가 무너집니다. 포도 한 송이, 바나나 두세 개, 감 한두 개. 이게 하루 식사량보다 더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시고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과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혈관, 눈, 신장뿐 아니라 간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일은 간에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있다. 특히 포도, 망고, 바나나, 말린 과일은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 지방간, 간 수치 이상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의 질과 양, 시간대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한다는 점. 이제 다음으로 이 과당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간에 지방을 쌓고 간 수치를 높이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많으면 살이 찐다고는 알고 계시는데요. 그 당이 어떻게 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과당이라는 성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당은 포도당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서 간에서만 처리되는 당입니다.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근육, 뇌, 전신 세포로 퍼지면서 즉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집중을 할 때 바로 연료로 쓰이죠. 반면에 과당은 근육이나 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먹자마자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받아들이자마자 그걸 중성지방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엔 너무 느리고 몸은 이걸 빨리 저장하려고 지방 합성 경로로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당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간은 계속해서 지방을 합성하고 그 지방이 간 안에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 지방간이라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그게 반복되면 간세포 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간 기능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죠. 이 과정을 디노보 리포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즉, 당에서 새롭게 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이 경로는 주로 과당이 많을 때 활성화되고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과하게 섭취할수록 간의 지방 생성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과당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먹었을 때 포만감을 잘 못 느낍니다. 쉽게 말해 과일을 많이 먹고도 배가 안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 간에는 더 많은 과당이 들어오고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중성지방은 혈액으로 흘러나가면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과당 섭취가 계속되면 간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AST, ALT 수치가 서서히 오르고 감각이 둔한 간은 특별한 증상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2배, 3배 높게 나오고 지방간이 꽤 진행돼 있습니다. 간 기능 회복을 위해 당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피곤한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놓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일을 고를 때 단순히 비타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과당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 간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과일 섭취 습관, 그 중에서도 간에 가장 부담을 주는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혹시 과일은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이요? 그냥 건강하려고 하루에 사과나 바나나 하나씩은 먹죠. 간식으로 포도 좀 집어 먹고 저녁엔 귤이나 감도 먹고요. 겉으로 보면 다 건강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습관 속에 있습니다. 먹는 과일의 종류, 시간대, 섭취량, 그리고 형태. 이 요소들이 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첫 번째, 과일을 간식처럼 수시로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 후에 포도 한 줌, 저녁엔 귤이나 배를 디저트로 이렇게 하루 내내 과일을 끼니 사이에 쪼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높고 식사처럼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쌓이는 당분 양이 상당합니다. 간은 계속해서 과당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지방이 쌓이고 간세포는 서서히 손상됩니다. 두 번째, 밤 늦게 과일 먹는 습관입니다. 식후에 디저트로 과일 먹는 게 나쁜가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녁 식사 후, 특히 8시 이후엔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확 떨어지고 혈당 처리도 느려집니다. 이 시간대에 포도나 바나나처럼 당분 높은 과일을 먹으면 간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직전에 과당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자기 전 과일 주스 한 잔, 이건 간 입장에선 하루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한 컵입니다. 세 번째, 착즙 형태로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을 즙 내서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과즙, 배즙, 포도즙 갈아서 마시거나 즙만 뽑아서 먹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착즙을 하면 과일의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과당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간은 단시간에 많은 과당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몸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하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고농축된 당 성분을 빠르게 받아서 간에 저장시키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네 번째, 과일을 무한정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배운 탓에 양 조절 없이 먹는 분들 많습니다. 식사 때 한두 조각이 아니라 한 끼에 바나나 두세 개, 감이나 귤을 5개씩 드시는 경우도 있죠. 이건 하루에 쌀밥을 3공기 먹는 것과 비슷한 당 섭취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전부 간에서 처리하게 되니 당연히 간은 지치고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간과 간 기능 이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몸에 좋다는 과일만 반복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사과는 좋다니까 사과만, 바나나는 포만감 준다니까 바나나만, 포도는 항산화라니까 포도만, 이렇게 특정 과일만 반복해서 먹으면
과당 섭취가 편중되고 결국 간에는 또다시 누적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과일은 종류를 바꿔가며 하루 한 번,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중이거나 직후에, 습보다는 통째로, 밤보다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간은 회복의 기회를 얻고 간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과일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지만 간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과일들, 그리고 구체적인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과당이 많은 과일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은 잘 고르고 잘 먹으면 간뿐만 아니라 장, 혈관, 면역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지방간이 의심되거나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 분들을 위해 간에 덜 부담을 주는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GI 지수가 낮고 과당 함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껍질째 드시면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장 건강도 도와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식사 중이나 직후에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간에도 부담 없이 소화가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신맛이 강해서 혈당을 올리는 당 성분이 적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 함량은 과일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 간세포 회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녹색 키위보다 노란 키위가 당도는 높지만 GI는 낮고 신맛도 덜해서 속이 약한 분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과당 함량이 낮고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나린지넨 ARING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약 복용 중이라면 자몽은 약 먹은 후 최소 4시간 이후에 소량만 드시는 걸 권합니다. 하루 반 개 이내 아침 시간대에 드시면 간에 부담 없이 흡수가 됩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과당 함량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유지되고 당이 흡수도 느려져 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간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당도가 높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수분이 90% 이상이라 당 함량 자체는 낮고 GI 지수도 중간 수준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는 건 금물이고 1회 100지 정도 작게 썰어 아침 간식 정도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이 외에도 참외, 자두, 복숭아 같은 계절 과일도 너무 익지 않은 상태에서 소량 드시면 괜찮습니다. 과일은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지고 GI도 올라가기 때문에 덜 익은 과일이 오히려 간에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겠죠. 첫째,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30분 이내에 먹는 겁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과당 흡수가 빨라지고 그게 고스란히 간으로 직행합니다. 식사 중에 드시면 섬유질과 단백질이 함께 흡수되며 당 흡속도가 늦춰집니다. 둘째, 과일은 통째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먹기입니다. 즙이나 스무디 형태는 피하고 가능한 한 씹어서 먹을수록 포만감도 오래가고 간도 덜 피곤합니다. 셋째, 양은 하루 한두 번 한 줌 분량을 넘기지 않기입니다. 사과 반 개, 키위 한 개, 블루베리 한 줌. 이 정도면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 이상은 피로 누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조절해도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간을 지킬 수 있고 무리한 식이 제한 없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간과 간 수치 상승을 되돌리는 생활 루틴을 과일 섭취와 함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 들으면 누구나 걱정됩니다. 간이 망가지면 큰일 아닌가요? 간은 회복이 어렵다던데 이렇게 불안해 하시죠?
그런데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간은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폐나 신장처럼 회복이 제한적인 장기들과는 다르게 간은 어느 정도 손상되었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장기입니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지금 수치가 살짝 올라간 정도라면 약을 먹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생활 습관만 바꿔도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첫째는 과일 섭취 루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도 간에는 당의 공급원이 될 수 있고 특히 과당이 많은 과일은 간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도, 망고, 바나나, 말린 과일은 줄이고 사과, 키위, 자몽,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하루 한두 번 식후 30분 이내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일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24주 안에 간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분들 많습니다. 둘째는 단 음식과 음료 습관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당 첨가된 건강즙 같은 것들을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100%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식품 라벨을 읽고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간은 수면 중에 회복 작용을 가장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간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밤 11시 전에 취침하고 6시간 이상 깊이 자는 것, 이게 간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넷째는 운동과 걷기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면 간 안에 쌓인 중성 지방이 연소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 주 23회는 약간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힘들더라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복부 둘레, 피로감, 소화 상태, 그리고 간 수치까지 서서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는 정기적인 피검사와 체크입니다. 간은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에 수치를 통해서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개월마다 AST, ALT, -GTP 수치를 체크하시고 지방간이 의심될 경우 복부 초음파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바꾸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과일을 바꾸는 것부터, 물 마시는 습관부터, 잠자는 시간을 30분만 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간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